네, 12월 11일 주간 오늘은 뭐 국내 경기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이제 6개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아침 2가 이제 조별 예선이잖아요. 여기는 아침 엘리트는 챔스처럼 유로파처럼 리그 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별 예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 경기라 뭐 전부 다 컨택할 필요가 없어요. 동기부여 없는 경기들도 있고 근데 그나마 이제 동기부여 없는 경기들 중에서도 어, 그나마 갈 만한 경기들만 추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합 짜기가 좀 녹록치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은 어쨌든 변수가 아무래도 국내 경기보다 더 많고 아침이고 뭐 끓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제 뭐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 동기부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뭐 당도 나중에 올랐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간다면 제가 라이언시티 승을 우선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같은 조에 있던 그 경기는 언더 역배를 우선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승리를 하더라도 홈팀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맞추는 경기도 있는데 뭐 엊그저께 빗세고배처럼 뭐 동기부여가 없다 하더라도 전력차가 큰데도 사고 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록치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주간 뭐 제가 월요일 날은 안 했고 아예 패스했고 화요일 날 올킬하고 어제도 사실 올킬 할 수 있었는데 어제 제가 기업 세트 플랜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고 오버도 같이 드렸는데 야 이 마지막에 그 다이렉트 때리는 게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그거를 가운데다 그냥 때리면 되는데 바깥에다 때려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올킬은. 그리고 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오버 잘 들어왔고 더비부, 렉선부 그래서 더비부 저도 갔고 뭐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벤트 해가지고 당첨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 5분이 나와가지고 2분 당첨이 됐으니까요. 한 분은 이미 선물 드렸고 나머지 한 분만 드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때문에 뭐 이벤트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원래도 늘 했었으니까요. 오늘도 경기가 적지만 오늘 같은 날 경기 적은데 드리면 조금 사실 진짜 간쓰게 다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연말 연초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하고 서울 SK예요. 일단 이 경기는 사실 뭐 엄대 엄매치업이에요. 왜냐면은 뭐 약간 더 서울 SK가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엄대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SK도 결국에는 장판전에서의 SK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원희가 이 경기 안 보면은 원희 어떤 스탯만 보면 그래도 원희는 원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희 어떤 쿼터마다의 기복 경기마다의 기복은 있다. 우리가 알던 믿고 보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실바를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실바만큼은 아닌데 원희가 어쨌든 뭐 실바처럼 실바 믿고 솔직히 GS는 셧아웃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바발로 한 세트는 딴다고 봐야 되지만 근데 실바도 제가 어제 세트 플랜 좀 더 낫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언더가 뜨면 GS 때문에 언더가 뜬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실바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SK도 원희가 뭐 막판에 뭐 막 버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너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영준도 뭐 못하는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믿고 보는 국내 에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MVP 지나신 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김낙현도 기복이 있고 오세근이 나와가지고 3점 쏠쏠하게 던져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 말고 오세근이 뭐 어떤 팀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리바운드의 어떤 꾸준히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의 몸 상태고 그래서 톨렌티노도 뭐 출전 시간 많이 안 가져가기도 했지만 톨렌티노도 어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는 SK가 원인은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이제 잘한다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오재현이 또 부상으로 나가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경기가 이제 쓰기 원이 어떤 일정하지 않은 경기 감각 경기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조금 뭐 불안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SK를 보는데 거기다가 오재현 부상 당했었죠 직전 경기. 그 다음에 이민서도 부상. 그 다음에 김태훈도 부상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은 뭐 있죠. 그래서 아마 롯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원주 DB 같은 경우에 선수는 뭐 뎁스는 괜찮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앨런슨하고 알바노 그리고 전전 경기 장판하고 했을 때 앨런슨이 안 좋았어요. 야투 26%였어요. 앨런슨이 막히잖아요. 알바노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심판들 때문에 빡쳐가지고 뭐 좀 오버페이스 한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알바노는 심판콜을 더럽게 못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바노 그나마 그날 강상대가 조금 괜찮을 거예요. 더 다른 경기보다 공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앨런슨이 막히면 이 팀은요. 그렇다고 알바노가 혼자 팀을 휘저을 수 있을 정도, 팀의 승리를 이끌 정도로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들이 너무 많아. 일단 뭐 무스타파는 이 옵션 중에서는 정말 안 좋은 퀄리티고 오히려 지금 머노보다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효근, 박인웅도 좋은 날도 있고 허스플레이 해주는 선수긴 하지만 얘도 매경기 좀 믿고 보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상재, 정효근 뭐 이런 애들 키 크고 합니다만 김보배를 너무 안 써요. 김보배는 공격보다 수비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팔이 길어요. 윙스팬이 길어가지고 괜찮은 친구고 그다음에 큰정현은 여기 와서는 사실 존재감 있는 경기보다 없는 경기가 많고 직접 모비스전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에 끌려갔고 후반에 뒤지면서 승리를 했고 사실 그것도 점수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 다시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날 알바노, 무스타파가 뜬금 활약을 했습니다. 출전 시간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무스타파가 이 경기처럼 SK전에서 또 활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비스보다 SK가 어쨌든 무스타파를 잘 제어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런슨이 살아나느냐가 키포인트예요. 근데 앨런슨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기 한다는 거는 오늘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부진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일시적인 침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건 봐야 돼요. 왜냐면 KBL에서 뛰어보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효근, 강상재, 뭐 김보배 이런 애들은 득점에서 기대하는 게 떨어지고 저는 강상재, 정효근 이런 애들은 정말 답답하고 또 무엇보다 제일 제가 답답한 거는 뭐 전희철 감독 뭐 무능하다 원희철 이런 어떤 평화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전희철 감독이 국대 임시 감독 맡았을 때도 그렇고 김주성 감독에 비해서는 양반이에요. 김주성 감독의 문제는 뭐냐면요. 잘 못하는데 고집도 센 거예요. 그 다음 어제 GS 칼텍스 형태기 형도 고집 졸랐어요. 장소영 감독도 고집 졸랐어요. 고집이 졸라 세면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팀이 안 좋을 때 반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경기 인게임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요. 시즌을 치르는데도 연패에서 흐름을 반등을 못 시킵니다. 고집이 세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주성 감독에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적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판전에서는요 심판 콜도 문제가 있었지만 김주성 감독이 그 베스트 5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경기가 안 풀리고 지금 이날 3쿼터 10점, 4쿼터 11점 넣었어요. 그러면은 3쿼터, 4쿼터 중에 선수 변화를 거의 안 줬어요. 그러면 김보배를 넣어가지고 수비 쪽에 디펜스에 집중을 하다가. 근데 정효구만 계속 써. 그러니까 변화를 안 주는 건 자기 고집,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다른 선수를 못 믿는 거거든요. 변화를 줄 선수들을. 근데 그 선수들이 못해도 일단 지금 5명이 뛰고 있는 구간에 계속되게 점수가 안 들어가요. 수비도 안 돼요. 그럼 변화를 줘야 돼. 근데 김주성 감독은 이런 걸 제일 못하는 KBL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주 DB가 SK를 이길 능력을 갖추고 있고 SK의 지금 부상자 원희의 우리가 알고 있던 원희도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원주 DB 홈에서 뭐 연승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미 양 팀은 한 번씩 승패를 논아 가졌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원주 DB 홈에서 원주 DB가 3점 차로 신승을 거뒀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 앨런슨이 미친 활약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앨런슨이 지금 그 폼은 아니다. 물론 원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원희의 폼보다는 저는 앨런슨의 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인게임 조정 능력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김준성 감독. 그 다음에 원희의 걱정보다 앨런슨의 의존도가 더 높은 팀이고 모스타파가 또 같은 활약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서울 SK 1.5세트 프렌, 프렌 1.5 프렌, SK 역배승. 그 다음에 양 팀 다 시원하게 달릴 수 있고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155.5 기준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역 5 볼게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하고 현대캐피탈입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식 매치업이고 당연히 오늘 배구 두 개는 다 정배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에요. 쥐를 찾느냐, 아니 피하느냐, 언어으로 가느냐 그 싸움인데 일단 고민을 좀 했어요 이 경기를. 삼성화재가 직전 경기 대한항공하고 할 때 그래도 1세트 무기력하게 지면서 야 얘네 진짜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2세트를 25대 23으로 따고 그 다음에 3세트도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뒷심 부족. 삼성화재가 왜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게 3세트입니다. 그거는 딸 수 있었어요. 다른 팀이었으면. 그래서 27대 25로 지고 4세트는 뭐 아시다시피 배구가 좀 무너지는 게 있죠. 이제 아무래도 힘이 빠지니까 4세트는 좀 무기력해 졌는데 뭐 아이라던가 김우진이 잘해주는데 또 김우진이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는 보장은 없고 아이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만나서도 뭐 셧아웃으로 졌고 올 시즌 이미 두 번의 맞대결에서 3대1, 3대0으로 이제 무기력하게 패한 게 삼성화재인데 결국에는 지금 직전 경기 보여주는 어떤 저력을 봤을 때는 한캐 상대로 한 세트를 또 딸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는 세트들의 어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삼성화재한테 나오고 현대캐피탈은 황선민 세프타가 이제 예상보다 부상이 길어지면서 회복이 못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삼성화재 셧아웃 손보 물론 황택이 빠져있는 손보긴 했지만 3대0 셧아웃 하면서 분위기 올리고 있고 최근에 3승 1패였고 한번 졌던 것도 손보한테 풀세트까지 가서 아쉽게 진 거예요. 확실히 지금 있는 선수들 황선민 세터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수 구성으로 뭐 이준엽 세터하고의 어떤 호흡이 맞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도 안 좋았을 때부터 올라왔고 허수봉도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 승에 1.세트 마엔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트는 따겠지만 나머지 세트들에서 무너지는 때 어떤 삼성화재의 모습을 봤을 땐 182점을 기준이어도 다득점을 보기는 어렵다. 높은 기준점이 아니죠. 남배치고. 그래서 현마언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한국생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로공사가 연승이 끊겼지만 타나차 합류하고 나서 풀세트 끝에 연패할 뻔했는데 승리를 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흥국생명은 경기마다의 기복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연패도 없고. 근데 기복이 심한 거는 현건전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2세트는 땄어야 돼요. 2세트는 땄어야 되는데 못 땄고 그래서 일단 흥국생명이 확실히 어떤 전체적인 끈질긴 모습들 경기 내에서 악바리 같은 승부 근성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한테 밀리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 시즌 두 번 다 만나가지고 둘 다 풀세트를 갔습니다. 도로공사가 홈에서 3대2로 잡았고 흥국생명은 또 도로공사를 또 연승을 끊어냈던 게 흥국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도마 옵을 봅니다. 이거는 남배랑 다르게는 풀세트는 또 안 가더라도 3대1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점이 180.5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4세트만 가도 완전히 무너지는 세트만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흥국생명이 괴롭힐 수 있고 무너지는 세트가 나오지 않는 한 무너진 세트도 거의 뭐 요새 안 나오기도 하고요. 직전에 도로공사를 풀세트 끝에 이겼을 때 잘한 건 맞습니다만 그때 누가 없었죠? 타나차가 없었어요. 타나차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했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번에 다시 타나차가 또 10일 정도 쉬고 합류를 해서 직전 경기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홈에서 복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풀세트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직전 경기에도 사실 1, 2세트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타나차 없이 근데 3, 4세트 내주면서 분위기가 넘어갔죠. 근데 이제 타나차가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 줄지언정 풀세트까지 또 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에서 차이에서 도로공사가 흥국보다 우위고요. 그 다음에 세터 차이도 무시 못하고 또 흥국도 지금 확실히 폼이 무서운 건 맞습니다만 클러치 상황에서는 저는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도공이 더 많다. 이거는
도로공사 승 1.5세트 마인의 언더 도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3경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은 뭐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쉽진 않아 보이는데 잘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결장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들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간바 오사카하고 라차부리는 일단 라차부리 간바 오사카는 확정이고요. 라차부리가 이제 2위 싸움을 하는데 남딘하고 붙는데 일단 라차부리하고 남딘하고 상대 전적이 남딘한테 라차부리가 1승 1패예요. 근데 골득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라차부린 져도 대패하지만 않으면 남들이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대승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 둘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바오사카 승 언더 승을 가느냐 3.5 언더를 가느냐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바오사카가 그래도 뭐 로테를 돌리겠죠. 돌리더라도 라차부리 원정에서도 좀 무난한 승리를 거뒀던 것만큼 홈에서도 뭐 1대0, 2대0 정도 승리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바오사카 승리 3.5 언더 볼게요. 남진하고 이스턴 SC는 이거는 뭐 남진이 거의 힘든데 그냥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5바만 보시는 게 어떨까. 남진이 이제 이스턴 원정 가서도 사실 겨우 이겼거든요. 겨우 이겼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골을 일단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산술적으로 힘들지만 홈이고 홈팬들 앞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턴도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3.5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베이징 고안하고 메가서 이건 3.5 언더만 보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메가서 뭐 확정. 베이징 고안은 꽁안하고 지금 3점 차이라서 이거를 뭐 잡고 꽁안이 지길 바라야 되겠지만 지금 상대 전적에서 꽁안한테 밀리고 골득실에서도 밀려요. 그래서 뭐 어느 하나 뭐 상대 전적도 밀리고 상대 전적이 앞서면 골득실 봐야 되는데 골득실도 아니고 아니면 승점이 같아져야 되는데 사실 꽁안이 타이포한테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더만 볼게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홈팀 베이징 고안이 그리고 뭐 승패로 보면은 메가서가 역배죠. 그래서 메가서 프레 아니면 3.5 언더 쪽 이것도 동기부여 없는 팀들끼리 공놀이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3.5 언더에 메가서 프렘 보고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고요. 오늘의 선물은 SK 프렘 역배 오바. 이것도 어제랑 조금 비슷한데 뭐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시면 어제는 제가 세프렌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뭐가 더 낫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진짜 51대 49, 52대 48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버가 아주 약간 더 나은데 저는 둘 다 거의 뭐 미세하다. 어제는 그래도 뭐 55대 45 정도 이상으로는 세프린이 더 낫지만 오늘은 진짜 근소하게 오버가 낫지만 거의 똔똔이다. 반반이다. 그래서 선물 오늘도 공유해드렸고 나가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제 무 2개 드렸던 것 중 하나 맞았고 선물도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댓글 참여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저녁에 유로파 그 다음에 컨퍼런스 NBA는 그래도 4경기네요. 잘 준비해서 오늘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